건데,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전복이란 뭐냐면 뒤집는 겁니다. 서벌전. 지금 대한민국이 주사파들에서 뒤집기를 시작한 겁니다. 전쟁 없이 뒤집는 걸 말합니다. 그게 전복전입니다. 전복 전력은요, 첫 번째, 전위그룹, 다시 말하면 핵심 그룹이 형성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형성됐습니까? 주사파들, 전대협들이요. 그 다음에 이들이 각계각층에 침투합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갔습니까? 민노총으로 갔고요, 전교조로 갔고요, 그 다음에 법조계로 민변도 갔고요, 그 다음에 언론계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시위와 데모를 통해 사회혼란을 조성합니다. 왜냐하면 각계각층에 침투한 사람들이요, 우리 세월호 때 봤잖아요. 그리고 최순실 때 봤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요, 전쟁을 통하거나 혹은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체제를 뒤집는 것이 바로 전복전입니다. 이 사진을 좀 보십시오. 이게 지금 베트남이 무너지는 겁니다. 1975년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였죠. 저 탱크 베트남 탱크였습니다. 베트남 군이 베트공들한테, 베트공이 월맹한테 팔아먹은 탱크입니다. 저 탱크 몰고 저 베트남 무너뜨렸습니다. 월망의 패망은 베트콩들의 전복전 결과였어요. 베트콩이란 베트남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생하는 우리가 한국 말하면 주사파 같은 놈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베트남에서 배워야 됩니다. 1973년도 1월 27일에 파리의 평화협정으로 휴전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75년 1월 18일에 공산월맹이 남침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딱 4달 만에 4월 30일 날 베트남이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패망된 베트남을 보니까요, 수많은 간첩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 자유 베트남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공산 월맹은요, 북쪽에 있던 월맹은요, 무기도 제대로 변변치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이 안 돼. 우리 지금 50배 정도 앞서지만 베트남이 무너진 거는요, 그 안에 베트콩들의 전복전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우리도 그렇잖아요.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도지사,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의 뿌락지였습니다. 간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월남 패망 후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베트콩 월맹 저 우쪽에 있는 그 선에, 지하 땅굴에 월맹 혁명정부 청사에는 남베트남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하루 만에 속실시간으로 다 보고됐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 때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전에 노무현 정부잖아요. 처음으로 맨 처음 미국을 갔습니다. 그때 수행했던 홍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얘기입니다. 가니까 미국 정부가 이제는 당신들하고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정보가 새 나가서 미국 정부가 허위 정보도 몇 개 줘봤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실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당시에 그 청와대 안보비서관, 그 친구가 청와대에 있었던 일을 속속이 다 북한으로 보고했습니다. 박선원이란 친구입니다. 그거 수사하다가 국정원장 잘렸잖아요. 노무현이 수사해야겠습니다. 이건 청와대 비서관이니까. 그 보고하고 나오다가 해임당했습니다. 당시 그 국정원장 얘기로 보면 북한에 넘어간 정보의 양이 트럭으로 한 트럭 반이랍니다. 대한민국도 이 월만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00여 개 좌파 월남도요, 시민단체에 무너졌습니다. 공산 후 어떻게 됐습니까? 약 900만 명이 처형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트 피플,
보트로 탈출한 사람이 106만 명이었고요. 배가 전복되어 익사하거나 굶어 죽은 사람이 11만 명이었습니다. 살아서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95만 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만약에 전복전이 완성되면 2천만 명 정도 죽인다고 이미 공언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죽일 겁니다. 그게 지금 전복전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저들은 뭐 그냥 이념으로, 그리고 그냥 정치 세력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복전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전위그룹 형성했잖아요. 그래서 전대협 지하조직, 제가 있던 조통그룹 반미청년회는 여러분 아시죠? 그 누굽니까? 충남지사 있던 그 친구요. 안희정. 그 친구가 반미청년회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제가 있던 그룹은 조통그룹입니다. 그래서 임석영 북한으로 보낸 그룹입니다. 그리고 관악자주파, 이거 북한의 혁명론을 무장한 친구들입니다. 자민통 그룹, 이거 임종석이 있던 데입니다. 한양대 중심으로 있던 주사파 조직인데, 얘들은요, 우리도 뭐 수령에 대한 맹세를 했지만 얘들은 매일 했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모여가지고 전사의 각오란 수령에 대한 맹세문을 매일 읽고 암송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 수령과 친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의 전사로서 대한민국의 혁명을 위해서 목숨 바칠 것을 결의한다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임종석입니다.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들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전복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전교조로 갔죠. 민변과 우리법연구회로 갔고요. 언론노조 민원연으로 갔고요. 교회도 많이 갔습니다. 제가 있을 때 전대협 산하에 이 신학교 연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장신대도 있었고 총신대도 있었고요, 감신대도 있었고요, 한신대도 있었고요, 물론 연대 신학과도 있었고요. 주사파 조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신학생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갔겠습니까? 목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계 연합 조직에 가 있습니다. 무슨 총회 이런 데요. 그리고 기독교 신문회 이런 데 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환경단체 이런 많은 단체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노무현 정부가 위기에 처하면서 그때 광화문 내에서 최초로 대형 교회들이 노무현 정부의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에 반대하면서 나갔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교회 하나같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언론에서 비리를 하나 터뜨리고 그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그 비리를 다시 시중에 고발하고, 그래서 분쟁이 시달리고 그 교회 목사 쫓아내고. 이게 그냥 일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내에 심투한 저 주사파들의 조작에 의해서요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 이렇게 된 거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여연대, 경실련돈 온통 이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대협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김일성 충성 서약서 한번 볼까요? 임종석이 했던 거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이에요. 대남혁명 지도기관입니다.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여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멸사헌신하겠다. 이게 임종석하고 걔들이 읽었던 전사의 충성 서약서들입니다.
그리고 침투된 전위 세력들에 의해서 뭐가 합니까? 대규모 시위가 유발됩니다. 전위 세력이 기획하고 그 다음에 각계에 침투한 사람들이 동조하고 대중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여론을 일으킵니다. 한번 볼까요? 2002년도 미선희 여순이 사건 보세요. 이거 아시지만 교통사고입니다. 물론 여중생 2명이 죽은 매우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미군의 장갑차가 기다렸다가 여중생 2명이 지나가서 고의로 깔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아시지만 장갑차의 안에, 그게 요즘은 좀 나아졌다지만 안에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커브길이었습니다. 길가에 지나가는 아이들을 장갑차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뭘 했습니까? 2002년도에 이 주사파들은요, 광화문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교조 애들은요, 여중생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미선희 효순이 살려내라, 미선희 효순이 살해한 주한미군 몰아내자고 외쳤습니다. 그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당 후보 이해창은 결국 그해 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선 거죠. 윤민석이 작성한 퍼킹 USA, 당시 그 쇼트트랙에 이게 뭡니까? 원홍가 누가가 이게 왜 이상한 제스처 해가지고 우리 그 금메달 뺏겼죠. 그래서 미선희 여순이 탱크로 죽이고 금메달 훔쳐가고 이런 걸 지어가지고 온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우병 사태 보십시다. 2008년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해서 얼마 되지도 않을 때입니다. 아시지만 한미 FTA 협상은 노무현 정부 때 한 겁니다. 이명박은 그거 이제 사인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서울대 교수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뭐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무슨 광우병에 뭐 굉장히 그 뭐 잘 걸리는 인자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미국 쇠고기 먹으면 뇌가 송송 그리고 구멍이 생긴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뭘 했습니까? 나 죽기 싫어요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MBC 방송국 PD라는 놈은 어디 거짓 방송, 광우병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것을 그림을 속아 쑥 떨어지는 그림을 보여주는 바람에 국민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그리고 아줌마들은 유모차에 자기 애들 싣고 나왔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그 과거 대학교 때 운동했던 애들이에요. 걔들도 결혼을 했으니까 지 새끼들 좀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명박 정부요 2008년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수습하는데 1년 시간 걸렸어요.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세월호도 똑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선희 효순이 사건처럼 교통사고입니다. 물론 세월호 사건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세월호가 짐을 싣기 위해서 미래 배는 이렇게 파도가 치니까 기우뚱 하잖아요. 그러면 배 밑에다가 평형수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우면 중심이 밑에 있으니까 기우뚱했다가 다시 복원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당시 이 세월호 사주는 짐을 더 많이 싣기 위해서 물을 빼고 그 위에다가 잔뜩 짐을 실어놨어요. 그 위에 잔뜩 짐을 실어놓으니까 어떻게 기우뚱하니까 이게 복원력이 없으니까 쓰러져 버린 거죠. 꽝꽝 하는 소리는 실어놨던 배를 제대로 묶지도 않아가지고 컨테이너에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세월호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그거를 평형수를 빼지 못하게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거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때 안산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갔어요.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불행한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침내 봉인이 풀린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 처녀 대통령한테요. 뭐라 그랬습니까? 애들 죽어가고 있는데 박근혜는 연애했다 그랬습니다. 참 입에 담기도 정말 부끄러운
정모라는 남자와 롯데호텔에서 연애했다고 처음에 떠들다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들었습니까? 구됐다면서요. 또 그 다음에 미용 성형수술했다면서요. 이거 누가 터뜨린 겁니까? 주사파들의 기획에 의해서 광화문을 장악하고, 그리고 각기 침투한 특히 언론계들이 이걸 퍼뜨렸잖아요. 그때 이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저 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7시간 동안 외간 남자랑 연애나 하고, 이미 대통령으로서 권위고 다 상실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벌어진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사건들, 전독전이 벌어진 겁니다. 주사파들의 핵심들이 기획하고, 각계의 침투한 세력들이 대중을 동원하고, 그리고 가짜로 선동을 만들어서 정권을 타도하고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투쟁으로 몰고 갔잖아요. 마지막에 한번 최순실 사태 봅시다. 여러분, 정유라는 그 최순실의 딸이죠. 근데 이 친구는 승마, 당시 이제 승마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니까 우리가 당시에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입상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최순실 씨는 보니까 이름도 그 본명이 있어요. 최서원입니다. 이미 개명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언론에 죽어라고 최순실로 보도해요. 법적 이름 놔두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최순실이라고 해야 멍청해 보이잖아요. 멍청한 여자가 대한민국을 농락했다야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최서원이라는 멀쩡한 이름 놔두고 옛날 최순실이라는 이름 가지고 계속 등장했다는 거예요. 아시지만 정유란, 그래서 성마에서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 딴 친구입니다. 그래서 소수 종목, 비인기 종목 옹호 차원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대학에 이화여대 보냈다 가지고 아주 그냥 대학에 학부모들 온통 자녀들 어디 갈지 관심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죠. 최근에 조민 보니까 걔는 뭐 아무것도 없이 했더만요. 최수원 씨 딸 정유라는 그래도 그 아시안 게임 승마에서 금메달 따고 그거로 들어갔는데, 얘는 뭐 아빠 백으로 다 했더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최순실이가 수천억, 박근혜 대통령 경제공동체인데 수백억을 받았다. 나중에 보니까 무슨 미르 재단이는가를, 기독교인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미르라는 이러한 재단을 만들어서, 스포츠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빼돌렸다는데 그 돈 하나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소한 게 삼성 말, 그거로 기소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결정타는요, 최순실이가 거기에 미르 재단의 이사장을 자기 단골로 다니던 사우나의 사장을 앉혔다. 여러분 기억에 돌이켜 보십시오. 나중에 광화문 집회에 그 사람 나왔습니다. 사우나 사장이라는 사람이 멀쩡한 서울대 나온 사람이더라고요. 체육학 박사 받은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사우나 가본 적도 없대, 그런 마사지 샵 같은 데는. 그런데 그때 그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순실, 그 다음에 거기에 박근혜는 이미, 죄송합니다만 이미 이때 미친 사람이 돼 있었어요. 미친년이 돼 있었죠. 아이들 죽어가는데 7시간 동안 남자하고 연애하지를 않나, 미용 시술한다고 상황실에 나오지도 않고, 또 최순실 시켜가지고 말이야 정유라 합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백억 800억짜리 재단 만들어서 돈 다 빼먹고, 지금 아시다시피 드러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최순실이 무슨 태블릿 PC 가지고 대통령 지시하고 연설을 고쳤다는데
아시지만 그 태블릿 기계 좀 돌려달라는데 아직도 안 돌려줘요. 왜냐하면 태블릿 기계라는 게 그게 당신은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 이런 건 여기서 다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당신은 그냥 그걸 내용을 듣기만 보기만 하는 거랍니다. 편집 못해요. 국정농단했다 해가지고 여러분 국회에다가 아주 그 지저분한 그림 누드로 있는 박근혜 대통령 머리에요 최순실이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지저분한 그림 가지고요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이게 주사파들의 전복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복전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전복전에 놀라가지고요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 이거요 민노총이 나중에 여대가 주사파 조직들이 결합된 겁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 뺏겼죠. 총선에서도 완전히 깡그리 무너졌죠. 그렇지만 2019년도에 광화문 애국운동의 반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19년도 6월 8일입니다. 여기에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천막 농성을 시작.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도 지금 문재인 정권 하야 탄핵을 이야기 입도 꺼내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한기총 회장에 막 취임한 정광훈 목사님이 문재인 하야하고 탄핵하자고 탄핵의 7가지 사유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천막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또 이 뭡니까 그 저놈들은 목사님 버티지도 못하게 이 천막 위에 있던 그거 은행나무를 잘라버렸다면서요. 저런 쳐죽일 놈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문재인 하야하라 7가지 사유입니다. 문재인 하야의 7가지 사유를 전국을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한미동맹 파괴했다. 맞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로 경제를 파괴했다. 맞잖아요. 안보 해체했고요. 원전 폐기했고요. 지금 원전이 보물인데 그 다음에 4대 강보 해체했잖아요. 여러분 4대 강보요 그 지역 주민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4대 강에 물을 채워놓으면 그 주변의 우물까지 같은 수위에 있는 우물까지 물이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땅 밑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물을 다 빼버리면요 그 주변의 우물도 말라버려요. 우리 지금 4대 강보 이후에요 해마다 홍수만 나면 수십조 원씩 날라갔습니다. 홍수 피해. 지금 여러분 홍수 피해 있습니까? 이거 지금 전부 폐기시키려고 했죠. 그 다음에 국제외교에 가서 문재인 뭐래 그랬습니까? 얘는 도대체 나이도 어린 김정은의 대변인하고 앉아있는 수석 대변인 쪽팔려서 죽겠어요. 그 다음에 고려연방제 이 7가지를 내걸고 정광훈 목사님이 전국을 돌면서 했습니다. 광화문 세력의 반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10월 3일 보십시오. 이 광화문 광장을 꽉 채웠습니다. 대한민국 생기고 처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일궈낸 2019년도 10월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초의 보수혁명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수혁명의 주역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와 함께 보수혁명의 완성을 위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십시오. 참 지금 생각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들의 결정적인 재집권 전략에 파열을 냈습니다. 저들은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조국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생긴 것도 멀쩡히 생겼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서울 법대 나오고 교수고 만약에 전과 사범짜리 이재명이 아니고요
조국이 아무 상처 없이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생각 없는 20, 30대들 얼마나 거기 조국한테 갔을 거예요. 24만 표가 아니라 우리는 100만 표 차이로 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금 2019년도 10월 혁명이 저들의 가장 결정적인 대통령 후보인 조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50년 집권한다고 했었습니다. 저들은 보수 세력을 불태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같은 놈들은 아무도 고개 숙여서 나오지 않고 대응하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광화문에서 정광 목사님을 중심으로 천막농성을 하고, 그리고 광화문에서 이 애국운동 세력들이 나와서 저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화문 애국운동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주사파 본당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화문 애국운동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200석 하면 주사파들을 깡그리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처럼 주사파 놈들 절대로 공직에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놈들 절대로 못 나오게, 바로 200석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광화문 애국운동의 마지막 마무리 200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십시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자유마을의 역사적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연이어서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엄청 강하거든요. 이제 다 아시죠? 자, 엄마 부대 우리 조옥순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에요. 나는 할 말이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이 10분 가지고는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대한민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미국에 간 모든 이유는 목사님의 그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소망, 이것을 다 연결시켜서 하려고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일단 미국에 가서 그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뭐 이동호 총장이 앞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장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교체되고부터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충청 남북도 간첩, 제주도 간첩, 그리고 경기도 간첩, 뭐 모든 이 간첩들이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나? 바로 시민운동가로 변질이 돼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 국민들을 깜짝같이 속이고 시민운동가라고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다 타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자유우파, 우리 시민단체 같은 사람들은 단 한 건도 국가 재정을 타먹은 단체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우리 자유우파들은 어리석으면서도 똑똑하니까 그래도 시민단체가 앞으로 감옥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과 또 저희들과 함께 정말 이 3월 1일 우리 모든 국민들의 최대 역량을 모아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사명은 뭐냐? 바로 자유통일 플러스 대한민국의, 그리고 북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지내고 싶지만 우리는 이 시대의 소명이 자유통일과 자유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국가가 부강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신다면 이 힘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같이 조그만 여자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울 수 있다는 힘과 용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지금의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이게 잘 안 보이네. 아이, 그냥 하죠 뭐. 자, 이재명이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그 김성태, 상방울 그 김성태가 거의 한 600억 가까이 이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개인 자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재명에게 또 북한에다가 돈을 엄청 퍼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감옥 가는 시간은 거의 얼마 남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감옥 가야 되겠죠? 지금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도 썩었고 검찰도 썩었고 야당의 대표도 썩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도 썩었고 이 다 썩은 것을 완전히 개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이 3.1절 최소한 1,000만 명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힘을 받아서 반드시 이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도 더 앞장서서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참석하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이 역사를 우리가 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앞장서서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 정말 힘드시죠.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정말 어떻게라도 몸이 아플까봐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잘 견디고 오셨는데 또 이렇게 홍천에서 또 디발디에서 한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좀 쉬면 안 돼요? 그랬더니 너만 쉬어. 제가 그 소리 듣고 끽소리 못하고 어제 또 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큰 멀리서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참하고 또 자유마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공사나 뿌리를 뽑겠다는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결심이 저는 감동이 돼서 제가 몸이 부서져도 여러분과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 가서 정말 미국의 목사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한국 목사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광화문 광장에서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싸워온 투쟁가들을 여러분 최소한 라면 한 그릇이라도 끓여주면서 수고하셨다고 말하는 게 그게 대한민국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목사의 그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우리를 홀대하고 자기 그 장소를 빌려주지 않는 거에 제가 너무나 분개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것을 표현은 못하지만 그곳에 있는 참석한 오히려 그 교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속이 시원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미주에서도 다 잘 뭉치도록 저희들이 한 마음을 뭉치도록 그렇게 해놓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미국에도 주사파들이 많고 좌파들이 많은데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 문재인 이 좌파 지도자들이 그동안 우리 국가의 세금을 빼내서 얼마나 이 좌파들에게 사업의 먹이를 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먹이가 외국에까지 다 퍼져 있어서 이들의 이 돈 맛을 알고 이 윤석열 정부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났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놈들에게 이 나라를 빼앗길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소리 외치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미주에서 저렇게 국민들이 뭉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뭉쳐서 저 광화문 광장에 우리가 10월 3일, 10월 9일 1,000만 명이 모이도록 한다면 여러분, 이재명이가 깜빵에 안 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이 주사파의 창궐은 김대중 정권 때부터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대중이가 저 국립묘지에 묻혔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당장 파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간첩질을 한 사람이 어떻게 저 현충원에 묻힐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국가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바로 잡아 나가야만이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내년 2024년 우리가 200석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말 희생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싸울 테니까 여러분 같이 힘을 모아서 내년에 200석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합시다.